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제가 그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좀 방문을 좀 하고 왔어요. 어, 그 지금 저희가 이미 뭐 어제 엊그젠가 그 입주금 내역서에 대한 그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경찰 측에서 아마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 재수사한 내용이 검찰로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또 몇 군데 의원들을 좀 만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약 1시간 조금 더 되게 설명을 쭉 했어요. 이게 제가 그 설명을 한 내용과 기존에 뭐 알고 있던 내용과 이런 거를 비교를 했을 때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 되게 복잡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 범죄,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KOK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인터넷상에서 KOK 사기 어, 이렇게만 치면은 어마어마한 어, 언론 기사들이 나와요. 그 기사들의 공통된 내용이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한쪽의 의견이 거의 기사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사들을 또 보고서 뭐 인용을 해가지고 또 소규모 이런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로도 실리고 해서 KOK 사기라고만 검색을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언론 기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하여튼 많아요. 오늘 제가 가서 설명을 어, 한 이유가 사실은 지금 기존의 행안위 쪽에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게 경찰청 본청 쪽에서 경찰청 쪽에서 나온 내용이 우리 강남경찰서에는 특경법 업무상 배임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들은 뭐 이곳저곳에서 떼는 게 사기 유사수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병합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울산경찰청이고 그런데 본청에서는 경찰청에서 답변은 이 모든 것들을 KOK 사건 모든 것들을 한쪽에서 그러니까 울산경찰청에서 통합지휘권을 가지고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히스토리 그것도 설명을 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어, 이게 고발을 왜 했는지 우리의 이 KOK 재단이 존재를 하는데 KOK 재단이 어디에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 KOK 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계약 관계들이 쭉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잡다단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회사만 존재를 하는데 해외에 있는 법인으로 했다가 국내 법인으로 자기들이 또 인수를 했다고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스테이킹 지갑을 누구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내용,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의원님과 미팅을 한번 제대로 좀 하고, 뭐, 기존에 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다른지, 그리고 스스로가 얼만큼 스스로, 그러니까 제보를 해주거나 뭐 정보를 준 사람, 이것과 어떤 관계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좀 시켜주기 위해서 일단은 오늘 그 의원실에 가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아주 명확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이 KOK 재단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최고 정점에 있어야 되고 그 권한 내에 이렇게 이제 뭐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준 회사, 용역을 준 회사가 또 이 제가 그 이전에 뭐 이것도 수차례 이제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사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 지역구 사무실의 분도 당연히 그거는 그 용역사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단순해요. 정말 단순하니까.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자체, 제가 또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인데,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유독, 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 정보를 뿌린 내용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일을 하기는 정말 지랄 맞게 생겼다. 사실 지랄 맞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존에 들은 게 많고 익숙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딱 뭔가 하나 딱 나오고 나면은 다음 거까지도 유추를 스스로 해버려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저는 혼자서 가지 않았어요. 한 10여 명하고 같이 갔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또 듣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하고 어떻게 할 거다는 부분까지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에 제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그 자료로 좀 넘겨주기로 했고, 아, 그래서 이게 저희는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건 같은 경우에는 재수사가 거의 이루어졌고 거기에다가 내부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그거의 출처까지도 명확하게 입증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검찰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좀 낫겠다. 그리고 그 경찰이 제가 이전에 어제 엊그제인가 어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일만 잔뜩 주고 처리하라고 주니까 처리는 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서 처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그쪽에서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뭐 한 주도 좋고, 뭐, 한 달도 좋고,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그냥 일만 잔뜩 주고 처리하라고 주니까, 뭐 그렇게 또 처리를 했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니, 결국엔 수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누구나 오늘도 스테이킹 절차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왜 경찰은 그거를, 어,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이 돼야 될 게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 첫 번째 스테이킹이 돼 있는, 근데 이 스테이킹 지갑이 저는, 아,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하는 거는 스테이킹 지갑은 한 개가 아니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거는 비트와 그다음에 이드 USDT 요게 분리가 돼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요게 하나의 지갑으로만 존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하나의 지갑 주소로는 안 돼 있는 것 같다. 적어도 몇 개는 된다. 그 정도는 제가 파악이 돼요. 그 비트코인 어드레스 룩값이라는 일종의 그 트레이스 그러니까 추적을 하는 그 거래라든가 이는 움직임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어드레스 룩값이라는 게 있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건 이더스캔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게 확인이 그렇게 좀 해봤을 때 그 이유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말씀은 드리진 않겠어요. 근데 그게 좀 보신 분들은 자세히 좀 보시고 조금 내용을 아시면은 추적을 해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비트코인을 어, 스테이킹을 하신 분 지갑 주소를 가지고서 추적을 하면서 그렇게 확인이 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국감도 끝나고 했지만은 이미 행안위에서도 정무위에서도 그다음에 뭐 문체위에서도 각각에 대해 가지고 각 그 의원들이 팔로비 없는 상태에서 문체위에서 경찰청을 컨택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정무에서 경찰청을 컨택을 하지 않는다거나 행안위에서 경찰청을 컨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질의 답변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팔로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감시의 눈을 만들고 그게 어, 아무리 정치인 국회의원이라서 치더라도 간섭과 같은 월권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수사에 대한 거는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경찰청이라든가 이쪽에 뭐 서면질이든 대면질이든 했는 거에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 거, 보고를 하라는 것들이 전부 다 어, 회의록에 남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액션 취한 것들이 기록으로 남겠지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어, 제가 앞으로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사위까지도 저희께 검찰로 넘어갔을 때까지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법사위 의원도 좀 만나볼 계획입니다. 저희께 재수사를 하고 나면은 검찰로 다시 넘어가는 거고 뭐 울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핑퐁이 지금 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송치가 된 상태고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넘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불송치가 됐는데 재수사를 하라라고 보안 수사와 재수사는 개념이 다르니까 그래서 모든 사건 자료들이 경찰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다. 그런데 보충이 돼가지고 재수사를 한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이제 추가 수사를 자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보안 수사 형태로 또 뭐 추가로 어, 그
사건 자료는 여기 가지고 있으면서 보안 수사를 해갖고 올려보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제가 조사를 그러니까 고발자 입장에서 증거 자료라든가 이 전체적인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직접 진술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고소자가 얼만큼 그것들을 설명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경찰에서 이해를 못하고 수사를 그렇게 불송치를 뭐 그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불기소 의견이죠. 결국에는 이 혐의 없음으로 해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경찰 스스로도 어, 오늘도 언급을 했지만은 스스로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 게 아니다. 일만 잔뜩 주고 처리를 하라 그러면 처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아, 제가 오늘 또 그런 의원실이라든가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떨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은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심플해요. 그냥 심플해요. 거기서 주장한 그 사기 유사수신 뭐 폰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심플해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오늘도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출처가 어디고 뭐 기사 내용이든 공지사항 내용이든 이런 것들을 이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조목조목 그 기록물을 가지고서 그 기록물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당연히 그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쪽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계약관계 관련해 가지고 중앙동아일보, 블록체인 투데이 걔들이 어떻게 알아요?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내놨을 거 아니에요. 신이요. 그리고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저기 홍콩에 있는데 거기 업체의 사람들이 그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알아보고 기사를 썼을까요? 아니요. 어떤 놈이 분명히 기사 내용을 흘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가 거의 그 중앙일보, 동아일보 똑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투데이에서는 또 다르게 업체 이름이 3주 만에 계약 자체가 이름이 비슷한데 어, 미디움 리미티드, 미디움 INC 뭐 이렇게도 돼 있는데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거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죠. 형식적으로만 갖추고 있는 거고 미디움 INC로 또 그 계약을 또 한 번 더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인수한 거를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넘긴 거잖아요. 근데 공지사항에는 미디움 LTD로 주구장창 나오고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공지사항을 내놓은 쪽이.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미디움 LTD의 사람들이 어디 있든 나타나야 되는데 전부 다 어디 사람들만 나타나냐? 주식회사 미디움의 사람들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내용상으로 이 사람이 이 업체와 계약을 했고, 그럼 이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업체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그 업체 이름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인수했다는 그 플랫폼 운영권에 대한 그 이전 업체 법인 이름으로 계속 나왔다. 심지어는 거기 가다가 뭐 그 메타M으로 바뀌는 것까지도 계속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하나 나왔는 내용에 이 내용조차도 까먹고서 또 다른 내용을 이거 하고 헷갈리는 거죠. 지들 자체도. 그래서 어, 모든 계약서를 봐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어느 한 사람이든 간에 재단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재단 이사장만 존재하지 재단 사무총장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1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 외에 누가 KOK 재단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근데 지금, 어, 2023년, 2023년 한 7월, 6월, 7월 이후부터는 아예, K스테디움 PT라는 것도 언급이 안 되고, 그냥 대부분이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공지가 나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한글 쓸 줄도 모르는 외국인 토마스 프레이가 뭔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재단과 관련된, 개혁회와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디움의 직원들, 임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계속 해왔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기존의 다른 쪽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최영규 이사장,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좀 이 심약한 사람처럼 보이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죽음도 불사하고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고마운 부분이 결국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이쪽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다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쪽 그 타 피해자 단체에서는 이 그 KOK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도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했는 내용을 막 찾아보려고 그러겠죠. 근데 저는 그걸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왜? 이게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리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정도를 조사를 받고, 미국으로, 아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나가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누군가하고 통화를 한 내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까지도 최영규는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근데 최영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자기는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은 했는데 뭐 오너 월렛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오너 월렛에 따라다니는 베스트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스테이킹 지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약 관계를, 계약을 했다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입출금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그, 공지를 할 때는 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요. 그거는 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접근 권한 자체가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이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 비밀번호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 저쪽 공지를 내고 있던 쪽에다가
적어도 정책 관련된 거나 이는 개혁회의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컨펌이라도 받으라고 했는데 받은 적이 없대요. 그건 누가 다 했어요. 또 하나로 가요. 이 뒤도 않는 이런 정말 아, 욕밖에 안 나오는데 그 집단 그 소수가 능력 제가 봤을 때 뭐 카이스트 석사 출신 제가 오늘 그 의원실에서도 그 이야기했어요. 카이스트 석사 정도는 대기업 가면 깔렸어요. 그 하나 그다음에 뭐 K대학교 뭐 호텔 경영 정도 졸업한 사람이 뭐 이재용 저거 회장이라든가 삼성의 뭐 이런 쪽이라든가 재태원 회장과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들이 최고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기술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지금 가격이 어제 보니까 뭐 그 루이 같은 경우에는 23달러, 뭐 케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달러 뭐 이 카드만 에 오늘 또 보니까 좀 올라갔어요. 그 전에 며칠간은 거의 거래 대금이 거의 뭐 10,000달러는 그 고사하고 몇천 달러의 제로도 있고. 근데 어젠가 그젠가는 두 개 다가 6만 달러, 뭐 3만 달러 이렇게 그래도 그 중에 좀 많이 거래가 된 것 같은데 다음날 가면 또 제로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인넷이 있다고 메인넷은 결국에 메인넷에서 기축통화로 움직이는 걸 코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메인넷의 디앱으로 하나의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일종의 매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에서 나온 토큰이 메인넷보다도 훨씬 가격 좋은 게 많아요. 결국에 메인넷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는 제가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1억 명을 목표로 갔잖아요. 1억 명이면은 뭐 1억 명이 아니고 수천만 명, 뭐 천만 명이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가치가 확실히 있어요. 근데 1억이라는 것과 100만이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을 1%를 달성해 하고 그 당시에 뭐 이 다단계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고소 고발이 좀 생기다 보니까 아주 급작스럽게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언급을 하면서 내놨는데 그게 베타 버전으로 오픈 베타로 나온 게 4월 뭐 한 19일 정도라고 제가 그 공지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18일 날 공지가 돼 있는데 19일 00시부터 오픈 베타가 그 뭐 일단은 론칭이 된다. 뭐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 한쪽은 이거를 개발한 쪽은 이제 갓난 애기라고 2023년도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송가병 씨라는 사람은 뭐 옷을 갈아입고 뭐 성인으로 뭐 된다 그랬나? 뭐 하여튼 이 갓난 애기와 같이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좀 하나의 현재 상태에서 약간 체인지를 해가지고 그, 어, 소위 말하는 짬밥을 하는 식의 상태로 간다라고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개발을 한쪽, 그다음에 운영하고 뭐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업체는 갓난애기라고 표현하는데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해놔놓고 하는 짓은 지금 보면은 그 프라이빗 그 블록체인 형태 거기에서 거의 벗어나지도 못하고 뒤에 또 정말 밑, 그, 지금 제 기억으로는 뭐 한 개밖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메인넷을 왜 가동을 시켜요? 디앱이 그 자체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 디앱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 메인넷을 이용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컨소시엄이면 퍼블릭도 있어야 되고 프라이빗도 있어야 되는데 퍼블릭은 제로예요. 왜? 소스 코드를 안 주잖아요. 아무나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앱을 개발해서 소위 말하는 D앱이 거기에 올라오면 되는데 소스 코드를 안 내놓으니까 D앱 개발자가 할 수가 없지요. 다 말뿐이에요. 우리는 오늘 제가 가서 이야기한 게 일단은 우리는 특경법 업무상 배임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보소가 이곳저곳에 됐는 게 병합 수사를 하는 걸로 울산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완전히 별개다. 소통도 하지 않고 그 수사 기록에 대한 부분도 공유도 하지 않는다. 그거를 확실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쪽 국회의원과 뭐 미팅 주선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시경 쪽을 또 서울 시경 쪽도 컨택을 어떤 내용으로 좀 하라. 이거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울산경찰청은 저는 우리하고 같은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자체를 저는 뭐 그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돌려막기 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제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돌려막기는 그거잖아요. 폰지라는 게 내가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이 매출을 내가 일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께 내보다 앞에 사람을 한테 이걸 먼저 좀 갖도록 하고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이 가져가고 뒤 사람들은 또 더 뒤에 들어온 사람들 그거 받는 거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보상을 받을 때 15개 중에서 계속 보상이 거기서 떨어지지 그 뒤에 사는 걸 앞으로 갖다 주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뭐 그냥 그런 소리는 엄청나게 돌아다니잖아요.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까지도 보여줬는데 개혁회의 재단이 이, 이 사업,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공지사항에 또 그런 거 있어요. 지들이 공지사항을 때려놨는데도 보면은 제일 위가 재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 운영사든 개발사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사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KOK 재단 속에는 KOK 플레이와 그러니까 D의 하나와 메인넷이 회시되되면 메인넷 두 가지가 이 재단 소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현실공화국에 있는 재단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재단과 다이렉트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약 관계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놈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 업체가 한국에 있어요. 업무를 그 전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쥐들 그 기준으로 보면은 계약서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놈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은 뭐 재단을 이야기를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 뭐 중간층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과 관련되는 거는 출처가 명확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통상적으로 상위책, 중간책 뭐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했지. 이 나머지 뭐 전 재단 이사장인 최영규, 뭐 그다음에 운영사인 김판종 이쪽과 관련 이름만 올려놓지 이 사람들 잘못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안 해요. 뭘, 이 사람들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못 해요. 오로지 뭐 송가병, 뭐 그다음 강영대,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로지 한쪽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찾아야 될 게 딴 게 아니고 이 스테이킹 지갑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만큼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어쨌든 거기하고 그 의원하고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꾸? 부탁인데요. 다음부터 이 영상을 이 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볼륨을 최하로 놔두시고 아니면은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좀 들어주세요. 방금도 이 또 켜셔가지고 뭐 들리는 바람에 제가 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또 까먹었어요. 어제도 좀 그래서 그랬고 하여튼간에 음소거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지금 하던 이야기를 좀 까먹어 버렸는데 일단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론도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감시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법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오로지 증거 싸움밖에 안 된다. 그게 아니고서는 옛날 뭐 50이나 뭐 1, 2, 3, 4, 50 가국 때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뭐 경찰 쪽에다가 저놈은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라도 쳐넣어라 하면 쳐놓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제가 국회의원 여러 쪽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도 수사 중인 것에 대해 갖고는 어떤 거를 물어보고 자료를 받고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사에는 관여를 못한다. 그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의 수단이고, 또 하나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국감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어, 정부, 기관,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리고 잘못했으면 질책을 하고 보완을 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잘못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적에는 고발 조치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쪽에서 모든 걸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희가 지금 했는 거는 특히나 경찰에서 불송치를 왜 했는지 기가 차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스스로 그 능력이 안 되는 수사관한테 맡겨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거 자체가 문제다는 거죠. 그게 잘못돼 버리면은 한 놈은 뭐 수십 대의 자손들까지도 돈 한 푼, 그러니까 돈 안 벌고도 호화호식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여기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대로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는 피해를 뭐 어떻게 보면은 딱 내가 받아가지고 딱 팔아보고 내 손에 딱 쥐었을 때 얼마가 피해 금액이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이 우리가 스테이킹한 피해 금액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두의 자산인 스테이킹 거기에 이제 KOK도 있고 비트이도 USDT도 있고 다빈치도 일부 있지만 이거는 이거하고 KOK는 빼자 이거예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현재도 가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걸 누구 거냐? 저놈들 거라고요? 기선놈 소리죠. 스테이킹을 해놨는 거를 스테이킹 서비스 하는 쪽에서 처먹는 사업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두를 위해서, 특히나 우리는, 아, 초창기에 스테이킹을 할 때 어려웠으니까, 거래소가, KOK가 상장이 돼 있는 거래소가 없는 덕분에 비트이드 USDT를 이용을 한 거죠. 그거는 국내 거래소에서 다 쉽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이렉트로 우리 지갑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격이 엄청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그놈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가상자산과 일반 전통사업과의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상자산 사업자, 특히 이제 우리는 하나는 주식가, 주가, 하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이 거래소가, 주가는 그 기업이 어떠한 그, 사업 소득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냈고, 향후에 어떠한 밝은 전망이 있고, 뭐 사업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호재가 돼서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오늘 또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했지만은 뭐 여러분 들으시기도 하셨을 건데 비트코인 사업해요? 이더리움 사업해요? 있죠. 근데 여기에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일종의 프로그래머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제공을 한 것뿐이죠. 그걸 쓴다고 해서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누군가가 아주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매출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많이 냈다고 가격이 올라가느냐? 아니라 이거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있어도 한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뭐 몇 개, 극소수에 해당이 될 거예요. 뭐 전 세계 한 3만 개 이상의 토큰, 코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럴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싱글 프라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가격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스테이킹도 한 가지만 했을 때, 그놈들은 떨어진 거는 지 스스로 올라가지 않으면 못 올려요. 우리는 소각이라는 걸 하죠. 코인 토큰들은 소각을 해요. 소각이라는 게, 뭐, 영어로는 번의 그 완료형을 써서 번트라고 하죠. 소각을 시키는데, 정말로 불로 태워서 소각을 시키느냐? 아니죠. 공개 키만 존재를 하고, 프라이빗 키가 없는 게요. 개인 키가 없는 경우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개인 키가 없기 때문에 끄잡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번트예요. 그게 소각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KOK를 지금 거래소에 있는 것들을 비트나 이더 USDT를 좀 팔아가지고 그거 다 산다고 했을 때 제가 0.0005달러 곱하기 한 4억 개 하면은 한 20만 불만 하면은 다 사버려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각을 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그 유통되고 있는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던 걸 싸그리 다 사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개요 이 비트나 이더 USDT 가지고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소각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걷어들인다라고 했을 때 비트 이더 USDT를 조금 팔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소각을 시키면은 거래소에 몇 개 남아요. 뭐 1억 개, 2억 개, 3억 개, 4억 개 정도 뭐 그렇게 있던 것들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 샀을 때 나중에 그래도 짜투리들이 남아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만 개가 됐든 몇십만 개가 됐든 몇만 개가 되든 그러면은 그게 소각을 위해서는 소각을 하는 데에 최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점차적으로 사들이는데 그러면은 0.0000, 0.0005달러에서 0.006, 0.0007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좀 사다 보면은 0.05 정도에서도 사고 뭐 0. 뭐 1, 2, 3, 4, 5, 6, 7, 8, 0.9달러까지도 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싸그리 다 사버리면은 몇 개 남았는 것들이 최종가가 결국에는 거래소 가격이잖아요. 그때는 거래소에 있는 유통량을 싸그리 다 사가지고 그 공개 키만 있는 소각 지갑으로 보내버리면은 그러면 유통량이 없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또 내보내잖아요. 보상받았는 거 또는 뭐 해지해갖고 보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게 가격이 그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 계속해서 마지막에 했는 거에서 짜투리로 남았는 거 뭐 어떻게 그 한 10만 개가 아니면 만 개 또는 뭐 몇천 개가 0.00, 0.9달러에 하나가 있다. 아니면은 뭐 100개가 걸려 있다. 1000개가 걸려 있다. 그 위로 계속 걸려 있겠죠. 근데 유통량이 이미 거래소에 나와 있던 것들이 소각이 돼버리면은 유통량이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께 나오는 거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능들이 되면서 그 플랫폼 가격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뭐 1000달러를 했는데 1달러가 됐는 거를 그 0.9달러에서 1달러가 됐다. 근데 7달러 플랫폼 가격을 3.5달러로 낮췄다. 그래도 1달러였대 3.5달러는 3.5배의 이득을 보는 거죠. 스태킹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스태킹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10만 개, 뭐 10만 불 이렇게 뭐 사면은 10만 불치 샀는데 35만 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정책 변경 중에 하나가 있었죠.
5천 불 미만으로 신규 스테이킹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5천 불이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못하도록 하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5천 불도 안 돼.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편차가 큰 만큼은 뭐 최대 스테이킹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1,000달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 뭐 디지털 콘텐츠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 돈 안 내고 보상받은 거 갖고 살 수 있고 그게 또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품질이 괜찮고 그런 데를 운영사가 사실 그런 거 소싱을 해야 돼요. 그게 지들이 할 일이에요. 그다음에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KCP라고 그런 업체들,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누구나 생각했을 때 안 보는 콘텐츠 올라와 있는 거 이거를 뭐 월 몇만 불 주더라도 매달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새로운 걸로 계속 바꿔치기. 1년 지나고 나서는 1년 전에 했던 거를 한 번 더 올려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것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스태킹 해놨던 게 KOK로 전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KOK 가치를 올리는 부분도 이 스태킹 비트이드 USDT를 다 똑같은 스태킹이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계속해서 소각시킨다 했을 때 그러면 소각시키는 양만큼은 새로운 보상으로 15억 개는 돌아야 되니까 4억 개를 없앴다. 그 다음에 저쪽 그리고 커뮤니티풀로 넘어간 게 한 6억 개다. 그러면은 뭐 10억 개 정도가 비있기 때문에 10억 개를 다시 보상용으로 넣어가지고 이 소개를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리프럴이 우리가 이미 했던 리프럴을 저놈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리프럴을 다단계라는 거는 3단계 이상이 되면 다단계라 그래요. 1, 2단계까지는 다단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소개를 하는데도 레퍼럴이 그놈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옛날에 몇 프로를 받는 게 있었잖아요. 1대는 100%, 2대는 뭐 20%,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또 돼야지만이 이게 매수세가 생기고 매수세가 생기면은 새로 생기는 사람도 사지만은 그 거래소에 있는 홀더들이 트레이더들이 엄청나게 또 달라붙어요. 그래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로드맵대로 대가 지랄 뭐 거지랄 하는데 로드맵대로 한다고 이거 가격 올라가요? 그리고 웃기는 소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국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넷플릭스 뭐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K 콘텐츠를 다룬다는 것에 저는 메리트를 느꼈을 뿐이지 애국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올드 버전 그러니까 올드 버전이 아니고 옛날 우리 조상들과 관련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는 하여튼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지? 그 대장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에 지금도 아주 성황리에 그 방영이 되는 내용이래요. 뭐 프로그램이래요. 그런 것들처럼 이게 이제 콘텐츠가 어, K 콘텐츠이기 때문에 뭐 코리안 컨텐츠가 아니고 K는 킬이라는 이 저기 뭐 죽인다는 이런 아주 끝내주는 이런 콘텐츠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K-팝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 게 결국에는
K푸드, 뭐, K커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K패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품도 마찬가지. 뭐 거기에 우리 쇼핑몰에 한국의 코스메틱, 그 화장품,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소싱을 한다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 KOK 가지고서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KOK가 사용을 하는 지불 수단이든 하여튼 간에 이게 서큘레이션이 되는 순환이 되는 데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KOK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조금 하든 아니면 무리플로 하든 그러고 나놓고 자기가 사가지고 뭔가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뭘 살 수도 없다. 그러면 지가 거래소에서 가가지고 케어케어를 사가지고 여기에 지갑에 넣어놓고 그걸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매수세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보다는 거래소에 이 KOK를 가져야만 되는 그런 하나의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소에서 결국에는 산다는 거지요. 네, 사는 게 많아지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게 100만 명에서 1천만 명이 돼요. 1억 명이 된다고 했을 때 1억 명이 15개가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한 사람당 15개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하면은. 근데 이게 소수점 8개짜리 쓰잖아요. 그러면은 15억개에서 뭐 150억 개, 뭐 1,500억 개, 뭐 1조 5천억, 1조 5천억 개,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내려가면서 그 개수는 15억 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2,100만 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소수점 한 개 내려가면은 2억 1천만 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개 내려가면 21억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좀, 꼬라지 그런 유머시기라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수를, 개혁기 개수를 더 늘려야 된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숫자가 적으니까. 실수만 따지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소수점 8개 더 쓰면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수적으로 모자르지 않아요. 우리는 소수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 현금처럼 해가지고 5만 원짜리 있고, 만 원짜리 있고, 5천짜리 있고, 1,000원짜리 있고, 그다음에 동전으로 500원짜리 있고, 100원짜리 있고, 50원짜리 있고, 10원짜리 있고, 뭐 1원짜리 있고,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지불하는 거를 그냥 그렇게 소수점 몇 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가치가 있을 때는. 뭐, 몇만 불짜리가, 예를 들어서 6만 불짜리를 1달러로, 1달러로 하려 그러면은, 뭐, 0.00000 뭐, 얼마 해가지고 0.0001개, 아니면 0.0006개, 이래 놓으면은, 그게 1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너무나 좀 복잡다단하긴 하지만은, 근데 그게 또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되게 복잡다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심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1차적으로는 형사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그 우리의 자산을 찾는 데에 우리가
피해자가 아무리 나서봐야 할 수가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못 보여주겠다 그러고, 뭐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손을 못 대지만은 범죄 행위라고 했을 때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사법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쪽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정치인도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수사해, 저렇게 해. 뭐 이게 아니고 뭐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거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어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냐면은 무조건 하고 경찰, 검찰 하고 피해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소 고발자, 피의자 이렇게 뭐 관련이 이제 있는 거지요. 모든 것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단이라고 제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조치의 하나로 소위 말해서 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 그 실무를 하는 쪽에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수사 자체가 엉망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거를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거고 결국에는 팔로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도 움직였고 앞으로도 뭐 몇 군데를 좀 움직이려고 해요.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 혼자 갔을 때와 차이가 분명히 오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좀 느꼈고 어, 그 전에 이제 국감 때문에는 제가 8월 초부터 뭐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뭐 한 2개월 가까이를 팔로우를 해가지고 진행을 시켰는데 어쨌든 컨센서스 자체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니까 여기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까지는 그 뭐 경찰에서도 그 수사를 좀 부실하게 했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이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도움을 좀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저놈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들은 듣고서 저쪽에 전달을 해서 그 상황 파악도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수사기관과 우리 피해자 그다음에 피의자 경찰을 중간에, 그 수사기관을 중간에 놓고 저놈들하고 경찰, 저희하고 경찰, 이렇게 이제 되고, 여기에서 경찰이 힘들면은, 대면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내일은, 내일 또 뭐, 언제 오고요.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